이 짧은 기간 동안 이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슈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 4월에서 6월 사이. 그럼 2월인 현재 시점은 아직 열차가 출발도 안 했다. 진짜 마지막 불장이 오는 타이밍은 반감기 지나고도 한 반년 이상 지나서거든요. 뭐 아직 멀었죠.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슈퍼사이클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5배, 10배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짧은 1,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살면서. 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이렇게 좀 급하게 라이브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책에서 네, 준비하라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네네. 네,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것일까요? 진짜로? 네. 뭐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이제 오더라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 이제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는 본격적인 시작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어느 한 가지 사이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승 사이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게 슈퍼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공급량 반감기, 이걸로 인해서 공급 충격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유동성이 확장되죠. 그 유동성 확장, 즉 돈풀기로 인해서 수요가 상승하는,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일어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슈퍼사이클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현물 ETF가 2024년 1월 10일에 미국에서 승인이 되면서 더 많은 수요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제 슈퍼사이클이 진짜 시작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반감기가 2024년 4월 18일에서 20일 정도에 지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2달, 이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2달 이상 남은 거죠. 그럼 반감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매일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씩 줄어듭니다. 이거는 지금 10분단 생성되는 양을 표시를 한 건데요. 처음에 50개였던 게 25개로, 그 다음 12.5개로, 그 다음 지금 이제 6.25개씩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루 900개겠죠? 그럼 이게 이번 2024년 4월 말이 되면은 3.16개, 하루 450개로 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순식간에 1000만 개까지 생성됐던 비트코인이 점점 생성되는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 그렇죠. 2024년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이 요 시점 기준으로 한 1950에서 2000만 개 사이 정도 어, 있는데 최대 생산량이 2100만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최대 생산량에 거의 근접하게 생산이 된 거고 점점 더 적은 양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희소해진다는 거죠. 이게 일단 공급 충격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수요 충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는지 보면요. 처음에 최초 반감기가 있었던 게 2012년 11월입니다. 그럼 12년과 14년 사이, 요거보다 조금 앞에 정도겠죠? 여기가 첫 번째 반감기였던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앞뒤로 다 어떤가요? 되게 낮은데요? 거의 제로금리 같은데요? 네, 다 제로금리죠. 음, 그러면은 다 제로금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원래부터 그냥 계속 풀려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네. 사람도 배고프다가 맛있는 걸 먹어야지 이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죠. 배부르면 뭐 한우고 뭐고 하나도 맛이 없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수요 충격이 강력하게 없어요. 우리가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어떤 A라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B라는 상태로 이동할 때 충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항상 B라는 상태에 있으면은 이 B라는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충격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충격이 일어나지 않아요. 음. 그럼 그 다음은 언제냐? 2016년 7월입니다. 한 요 정도겠네요. 최악의 시기죠. 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아, 뒤에가 가파르게 올랐네요, 보니까. 네, 최악의 시기죠. 오히려 음,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2020년은 언제냐면 5월이에요. 요 정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계속 제로금리였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계속 제로금리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보시다시피 요 타이밍이죠? 금리 음. 최고조죠?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동결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언제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여기가 5월인데 5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높게 보고 있어요. 현재 금리. 그리고 6월 12일 정도에 금리 첫 번째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반감기는 언제냐? 반감기는 현재 예상은 4월 18일입니다. 그럼 채 2달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슈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 4월에서 6월 사이. 그럼 2월인 현재 시점은 아직 열차가 출발도 안 했다. 출발도 안 했다. 출발도 안 했다. 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작가님, 그 비트코인 가격이, 네. 와, 지금 보니까 5만 1,000불이 넘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거의 이제 어. 7천만 원인데요. 진짜요? 예. 이렇게까지 이제 폭등한 이유도 뭐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뭐 요인들이 뭐 선반영되고 뭐 이런 걸까요? 네. 결정적으로는 요겁니다. 예. 현물 ETF. 제가 여기 뭐라고 썼나요? 대규모 대규모 채택. 채택. 이 대규모 채택이란 건 뭐냐면 기존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었어도 투자하지 못했던 각종 기관이나 연금이나 그다음에 뭐 기업들 이런 데들이 현물 ETF를 통해서 그냥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듯이 손쉽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최초 한 달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로 그 유입된 자금과 비트코인 양을 보여주는 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최초 한 달간 유입된 비트코인이 약 6만 8천 개가 유입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고 하냐면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매일 3천 개씩 하루에 3천 개씩 비트코인이 유입이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사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앞에서 하루에 몇 개 생성된다고 했나요? 지금 900개. 900개, 그쵸. 하루에 900개예요. 이건 10분 달리니까. 900개의 비트코인만이 새로 생산이 되는데 하루에 3,000개를 얘네가 이제 진공청소기처럼 비트코인을 빨아가요. 거기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지금 3일 동안에만 15억 달러. 3일 동안에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거의 10,000개씩. 아, 진짜요? 네, 하루에 10,000개씩. 하루에 와, 지금 900개가 생산되는데 하루에 10,000개씩. 와. 그러면 10배 이상이죠. 네. 를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해 갔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하루에 그냥 평균적으로 3,000개라고 하더라도 1년이면 얼마인가요? 하루 3,000개면은. 1년이면은 거의 10만 개? 아니죠. 하루 3,000개면은 한 달이면은 9만 개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9만 개면은 12달이니까 거의 100만 개죠. 100만 개. 네, 거의 100만 개. 와. 그런데 2024년 동안 생산될 수 있는 총 비트코인이 지금 900개씩 4월까지 10만 8천 개 정도. 그 다음에 4월에 반감기 때죠? 절반으로 줄어요. 이걸로 남은 기간 8달 생산하면 10만 8천 개. 그래서 2024년 전체에 생산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21만 6천 개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현물 ETF에서만 이거의 5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얘네만 당연한 얘기지만 얘네만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달님도 사시고 덕현님도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만 이렇게 가져가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더 사면은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나요? 공급 충격, 수요 충격. 네. 거기다 이 현물 ETF가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뭐다? 슈퍼사이클이다. 네. 그게 올려는 조짐이 이제 지금부터 벌써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고 네. 앞서서 세 번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사이클이기 때문에 슈퍼라고 붙이신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는 그냥 사이클. 그냥 사이클. 근데 이번에는 이제 TOP 같은. 작가님, 이 5만 불이 또 많은 분들이 좀 의미 부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도 이 5만 불을 뚫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아,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5만 불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지난번에 현물 ETF가 승인될 때 가격이 대략 4만 9천 달러를 좀 넘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가격이 3만 아, 달러대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가격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선은 이 4만 9천 달러의 직전 고점을 완전히 뚫어낸 거다. 그러니까 음, 살짝 뚫었으면은 뭐 49,500달러 이러면은 아직은 완전히 뚫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앞자리가 바뀌면서 5만이라고 숫자를 완전히 뚫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을 완전히 뚫은 거고요. 그다음 두 아, 번째로 일단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는 거는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매번 반감기 때마다 가장 중요했던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의 골든존이라고 부르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1.8% 부분입니다. 오, 요 부분이 이제 하락을 끝내고 다시 전고점을 향해 돌아갈 때, 그러니까 가격이 복귀할 때 진짜 가격이 완전히 상승 추세를 탔느냐를 판가름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보시면은 지난번에 딱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거죠. 아, 야, 현물도. 그랬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를 뚫은 거예요. 와, 근데 이게 뭐 4만 9천 몇백 달러 이러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앞자리가 음, 5만으로 바뀌면서 뚫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음, 실제로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건 지난 사이클이에요. 여기 지난 사이클이죠? 사이클이죠? 여기가 이제 여기 지난 사이클이거든요. 3차 사이클. 이때도 보시면은 네, 여기가 그 61.8% 지점이에요. 음, 보시면은 다 저항 맞고 내려간 거 알 수 있죠? 세 번이나. 그러네요. 네. 여기를 그런데 뚫은 게 언제냐? 뚫은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뚫린 거예요, 지금. 네, 뚫리면서 어떻게 됐나요? 그다음부터. 와, 완전 진짜 또 올라가.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모든 사이클에서 이게 아까 말한 그 지점이거든요. 그 아, 지점을 뚫은 다음에 다시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야, 뚫은 다음에 다시는 내려가지 이야, 않았고, 뚫고 다시는 내려가지 않았죠? 이번에 여기 지금 뚫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그리고 실질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와. 그럼 진짜 안 내려가는 건가요? 5만 불 밑으로? 아, 뭐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 이제 말아 올리는 거죠. 와, 그래서 실제로 그게 48,000 이번에 500달러거든요. 정확히는. 네, 근데 어저께 보시면은 어제 CPI가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물가가 생각보다 높으면서 주식시장이나 나스닥이나 2% 넘게 떨어졌어요. 2%안 넘었나? 하여간 거의 2% 가까이 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어제 강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나? 정확하게 반등한 거 보이시죠? 네, 음, 네, 여기. 정확하게 반등했죠? 네, 그 CPI가 안 좋아서 주식시장 거의 나스닥 2%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비트코인 내려가다가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만약 여기가 의미가 없는 지점이었으면 가격이 더 내려갔겠죠.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제 지지의 역할을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님 이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만 달러대로 사실은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조금 좀 조정을 받는 거는 나오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100%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존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골든존 지점 있죠? 추세 분기점. 여기를 반감기 이전에 돌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반감기 이전에 돌파한 거예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역사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아,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100% 그렇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당장 어제도 CPI 방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CPI가 그렇게 안 좋았을 때 주식시장 무너졌을 때도 정확히 그 지점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것을 봐서는 4만 달러대에서 굉장히 여러 저항들이 있을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들이 있을 음. 것이라고 보면은 4만 달러 이하까지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대단히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격이 7천만 원이에요. 음,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비트코인 투자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어, 지금 뭐 단기적으로야 당연히 과열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난번 최고점이에요. 그럼 어떤가요, 지금? 못 왔어. 전 고점도 아직 못 갔죠? 네. 이게 지금 전 고점까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 고점까지 32%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네. 지금 여기서 30%가 더 올라도 아직 전 고점이 아니에요. 음, 이야, 예. 그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뭐 딱히 이게 엄청 많이 오른 거다? 그런 얘기 하기 어렵죠? 음,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2021년 11월, 거의 3년 전, 가격보다도 30%가 낮다. 근데 지금 주식 시장은 다 넘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다우도 넘었고, S&P도 지금 이게 전고점인데 넘었죠? 나스닥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거의 갔다가 잠깐, 맞아요. 어제 CPI 안 좋아서 잠깐 내렸어요. 넘을 것 같아요. 네, 나스닥은 곧 무조건. 넘죠. 네, 왜냐면 음, 다우 넘고 S&P 넘고 그다음 나스닥이에요. 네, 지난 시즌에 지난 하락장에서 요거 하락장이죠. 하락장에서 상승 추세로 돌파할 때도 다우가 제일 먼저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뒤이어서 돌파했죠. 네. S&P가. S&P 500. 네. 그다음이 마지막으로 돌파한 게 누구냐? 마지막으로 돌파한 게 나스닥이에요. 음, 그러니까 다우, S&P, 나스닥 순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예요. 그다음에 신고가도 마찬가지로 다우가 제일 먼저 찍었어요. 그 다음에 S&P였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코앞까지 온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가장 그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다우부터 해서 나스닥보다도 변동성이 더 큰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비트코인까지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뭐 아직 멀었고, 그 다음에 음, 비트코인은 원래부터가 항상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가 진짜 불장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전고점이죠? 여기 돌파한 이후부터가 진짜 불장.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가 진짜 불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30% 네, 나갔죠. 여기죠. 네. 30% 남았으니까. 32%. 네. 근데 거기를 돌파한 지점부터가 진짜 불장의 시작입니다. 음, 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아직 슈퍼사이클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 음, 가격에서조차도. 네. 그 정고점하고 다른 지수와의 비교시 아직도 많이 남았다. 상승 영역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지금. 아. 뉴스에서도 보니까 이 5만 불 돌파에도 구글 검색량은 아직 사상 최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게 또 요런 맥락일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검색량이 이거 현물 ETF 때 잠깐 오른 거예요. 야, 그리고 지금 이거예요. 아, 이게 그래요? 지난 2021년 최고 불장 때. 네, 거의 바닥이죠. 그다음 이거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입니다. 거의 똑같죠? 현물 네, ETF 때, 그다음에 지금. 마찬가지로 거의 바닥이죠. 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게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으로 검색한 다음에 본 시청 그 시간이거든요. 시청 조회수거든요. 근데 음, 지난 사이클 고점대가 여기에 있고 와, 지금은 요거예요. 야, 엄청 이런 낮죠? 것도 있구나. 네. 그다음 이거는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뷰인데 이게 뷰로 보면은 좀 많은데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팔로우로 보면요. 지금 여기에요. 이게 야, 지난 불장 때. 엄청나게 낮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위키피디아 비트코인 페이지 뷰인데요. 이게 음, 이전 지지난 사이클 불장 때, 이게 지난 사이클 불장 때, 그리고 지금. 무엇으로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관심이 현저하게 낮은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네, 또 어떤 거랑 연결시킬 수가 있나요? 관심이 이렇게, 지금 이거 소비자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잖아요. 음, 그거는 뭐랑 연결시킬 수 있다? 결국은
지금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게 기관이다. 기관들이다. 아, 로 다시 한번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예. 작가님 정말 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력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분석력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와,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로 음. 찌줄 날줄 엮듯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음. 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 관심도가 그래프와 달리 높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작가님이 주변에 약간 그런 분들만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네. 교보문고 경제경영 베스트 5위에 올랐거든요. 아, 제가 알기로는 큰일 났네. 비트코인 관련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 물밑에서 신민철 작가님 이 책을 보고 내가 지금 공부해야겠다. 이게 지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책이 안 팔려야 되는데요. 특히 요번 설날 기간에 굉장히 네. 많이 판매량이 늘었다는 이제 아, 소문이 진짜요? 있는. 이것도 새로운 지표가 되겠네요. 네. 그쵸, 서점 그쵸. 지표. 맞아요. 서점 지표.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 책에 보면은 네. 이제 레인보우 차트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네. 3차 반감기는 거시 경제적인 악재 때문에 네. 사실 올라야 될 만큼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시기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요번 4차 반감기는 1차나 2차처럼 어떤 차트의 빨간색 부분, 과열 부분까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레인보우 차트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항상 보시면은 최고점일 때 이 사이클의 가장 빨간색 위에 끝부분까지를 찍었던 걸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지난 사이클에서는 처음으로 거기까지 가질 못했어요. 근데 이게 모양을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찌르는 듯한 첨탑형의 모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과대 광고 사이클이죠. 무언가가 인기를 끌어서 가격이 확 오를 때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이 사이클의 기본적인 모양이 원래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지난번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쌍봉. 더블탑, 쌍봉이라 음. 그러죠. 쌍봉 모양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4, 5월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특히 중국의 채굴 금지 악재가 겹치면서 원래는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갔어야 되는데 가질 못하고 중간에 그 악재 때문에 한번 이 모래성 쓰러지듯이 이렇게 꺾인 겁니다. 그랬다가 어쨌든 지금 원래 더 갔어야 되니까 그 갔어야 되는 힘이 남아 있어서 다시 올라와서 쌍봉을 찍은 거예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난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못 간 사이클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슈퍼 사이클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의 최고 꼭지점까지 찍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이 레인보우 사이클로 봤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책에도 넣었었는데 스톡트 플로우 모델이라고 해서 희귀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기는 이제 또 계산 방식이 있어요. 이걸 보더라도 이 파란색 선이 그 자산의 희귀도를 기준으로 한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원래 주가도 그렇지만 모든 것의 가격은 항상 이 적정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산책하는 주인과 개라고 들어보셨죠? 네. 가치가 있으면은 그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가끔은 가격이 개를 넘어섰다가 가끔은 개보다 못했다가 가끔은 또 넘어섰다가 그렇게 이렇게 돌고 돌면서 가치를 따라가죠, 가격이. 근데 보시면은 얘가 공정 가격이라 그랬죠? 이 선이. 그러면은 얘가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그럼 어떤가요? 산책하는 주인과 개처럼 야. 넘었다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기존 사이클 대선 항상 그 최고 정점일 때 얘를 훨씬 넘었죠. 거품이 붙은 거죠. 네. 근데 지난 사이클은 어땠나요? 거의 그냥 똥을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딱 가고 못 갔죠. 네. 이걸 보더라도 역시 제대로 못 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몇 함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의 가격이 10배씩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2배씩 걸린다라는 이론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배에서 10배 걸리는 시간보다 거기 10배에서 100배가 걸린 시간은 2배가 더 걸리고 100배에서 1000배가 걸린 시간은 2배가 더 걸리고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얘를 이제 로그 차트 위에 비트코인 가격을 올린 건데 마찬가지로 매번 꼭지점마다 어떠나요? 뚫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 사이클은 못 뚫. 못 들었죠. 음. 원래는 이게 중국 악재나 그런 악재가 없었으면 쭉 가서 여기를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찍고 내려왔던 거죠. 근데 네. 이번에는 뭐다? 슈퍼 사이클이다. 그러면은 음, 끝까지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어. 보고 있는 거죠. 아. 이것처럼 어떤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번 사이클이 되게 제대로 못 간 사이클이란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MVRV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상가격 대비 지금 가격이 얼마냐, 몇 배냐를 보여주는 건데 항상 보시면 최고점일 때 이 빨간 위험 라인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영역까지 평균 가격 대비 투자자들이 들인 돈 대비 매수한 가격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음을 볼 수 있죠. 얘가 가격이고 이게 그 배수예요. 라고 했을 때 1차 사이클 때도 빨간 영역까지 갔고 그 다음에 2차 사이클 때도 위험 영역까지 갔죠. 근데 지난 사이클은 못 갔죠. 네. 원래는 여기서 그런 악재들이 없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쭉 가서 이 영역까지 가서 최고점을 찍고 원래는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못 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존의 비트코인이 첫 번째 사이클에 500배가 넘게 오르고 바닥부터 그 다음 사이클에 100배가 좀 넘게 오르고 그 다음 사이클에 20배밖에 못 올랐으니까 5분의 1씩 줄어드네? 그럼 이번엔 4배냐? 그게 아니란 거죠. 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지난 아.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좀 잘못됐던 사이클이고 원래는 이 배수가 그렇게 5분의 1씩 줄어드는 그 배수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지난 사이클 때문에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사이클이 강력한 외부 악재로 인해서 제 능력을 못 발휘한 사이클이다. 근데 이번엔 슈퍼 사이클이니까 오히려 반대죠. 강력한 외부 악재가 아니라 강력한 외부 호재가 작용할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는 끝을 찍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거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래프상으로 봐서는 되게 낮아 보여요. 지금 요 그래프 현재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여기가 반감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직도 스틸 칩이네요. 아, 어큐뮬레이트. 네, 아직도 그냥 축적 단계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면요, 작가님, 그 수요 충격, 공급 충격, 그리고 네.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그 슈퍼 사이클을 네. 약간 뭐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엄청난 대형 악재가 오면은 또 못 갈 네. 수도 있기는 한 거네요, 정말로. 그렇죠. 뭐 지난 사이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 네. 근데 이제 가능성은 뭐 언제든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건데, 네. 그만큼 이제 역대급 슈퍼 호재도 많은 거니까, 네. 아, 우리가 뭐 그런 거 다 음, 무서우면 어떤 데도 투자를 하지 못하죠. 그렇죠, 맞아요. 경제 위기 오면은 뭐 사실 안 떨어지는 자산 없듯이. 네. 그죠. 근데 그러면, 좀 덜 가는 거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작가님 만약에 이번에 저 레인보우 차트에서 빨간색까지 올라간다 하면 뭐 대략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이클이 언제가 정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기존 사이클을 답습한다고 했을 때 2025년 말 정도까지 가면은 이 레인보우 차트 기준으로는 한 40만 달러 이상이 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기준으로는 53만 달러 정도. 이야, 그리고 이 도 없네요. 멱 함수 법칙 기준으로는 45만 달러 정도. 이야, 네. 비슷하네요. 네, 얼추 다 비슷해요. 5억이 넘네요. 40에서 50만 달러 정도. 이야, 엄청나네요. 원화로 그, 따지면 한 5억, 6억 이 정도 되는 거네요. 만약 50만 달러면 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무조건 7억도 넘을 것 같은데요. 이야, 그렇구나. 왜냐면은 보통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 정말 불장이 오면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 붙잖아요. 아, 맞네요. 지난 시즌에 제가 본 거는 15%까지 봤어요. 와, 네. 그러면은 만약에 50만 달러를 간다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 7억 넘는다고 봐야죠. 대박이다, 진짜. 꿈이 막 웅장하게 치솟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 네. 반감기 전후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뭐 되게 쉬워요. 반감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계속
사기 좋은 타이밍이고요. 지금 보시면 요 타이밍이 지금 반감기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감기 전에는 이때도 사람들 엄청 올랐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이때도 반감기인데 코로나 때 한번 떨어지고 나서 엄청 올랐죠. 어, 이때도 사람들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100%. 맞아요. 그다음 지금 여기에요. 그리고 한 지금 조금 더 올라서 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요거예요, 요거. 네. 어떤가 이렇게 보시니까. 차야겠네요. 그래서 반감기 전에는 계속 사는 타이밍이고 네.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이제 뚫고 진짜 마지막 불장이 오는 타이밍은 반감기 지나고도 한 반년 이상 지나서거든요. 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아직 멀었죠. 살 수 있는 타이밍은. 다만 이번에는 조금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도. 아마 현물 ETF 때문에 기관들 수요가 들어오면서 좀 당겨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기존보다는 좀 빠르게 서두르는 게 좋겠죠.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래는 한 반감기 6개월이라고 하면은 올해 한 올해 말 12월. 정도까지는 원래는 아, 괜찮았죠. 근데 그게 좀 앞당겨질 수 네, 있으니까. 앞당겨지고 있으니까 좀 서두르는 게 좋겠다. 그 최근에 남덕현 이사님께서 작가님 이거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읽고 1BTC 질르셨거든요. 아, 네네. 더 질르셨어야 네. 했는데. 덕현님 혹시 평균 단가 공개 가능한가요? 평균 단가, 잠깐만, 평균 어떻게 보지? 제가, 네, 한 저는 큐에 한 큐에 질렀습니다.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서. 남자네. 네, 지금 작가님 요 책을 읽고 지금 요 표 같은 거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6천만 원 정도에 샀고,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조금 담았어요. 한 90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총 매수가가 6,840만 원인데, 오, 현재 평가 금액은 거의 8천만 원. 그럼 뭐 수익률 한 거의 17% 90%네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평가 이익이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에 아, 쏘시는 덕분일까요? 걸로. 작가님 덕분에. 책 덕분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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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또 올랐지만, 10몇 프로 올랐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늦지 시작도 안 않았다. 했다. 네. 시작도 안 했다. 음, 아, 참고로 저는 요즘 조금 더 이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려고 네. 굉장히 고민과 노력 중에 있습니다. 뭐 집 하나요? 고민 중에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비중을 조금 더 줄여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작가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저에게 확신을 주는 또 하나의 그런 네네. 기폭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남덕현 이사님께서 집을 복수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방송하기 전에 빨리 파시려고 하나 그 내놓으셨다고. 당근 마켓에 내놔요. 맞아요. 바로 나가니까. 그래야겠어요. 네. 한 채는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지금 뭐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네. 어떻게 좀 저희가 비트코인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남이사님 하신 거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몰빵하지 마시고요. 몰빵해서 뭐 그때부터 오르면 좋죠. 근데 이제 떨어지면 안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산이면 그냥 몰빵해도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산이면은 우리가 차가운 물에 들어갈 때 발끝부터 적시면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들어가셔라. 그럼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보시면 이거 뭐 3일이면 다 보겠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보면 한 일주일 보잖아요. 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면 어느 정도 매일매일 들어가면 뭐 최대 길게 잡아서 한 3개월 정도 잡으시고 조금씩 조금씩 진입을 하시면은 물론 그동안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좀 가슴이 아프겠지만 오르면 오른 대로 기존에 산 게 있으니까 즐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리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 3개월 후면은 반감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한 3개월 있으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한 두세 달 잡고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들어가시면은 진입하기 딱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작가님,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이 작가님 영상을 굉장히 이제 즐겨 찾아서 보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인생에 다시는 없을 혁명적 부의 기회라고 써 있죠.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좀 비중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투자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투자거나 우리가 뭐 애플에 투자하면서 뭐 1, 2년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뭐 5배, 10배 이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 1, 2년 내에 뭐 5배, 10배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대부분 엄청 위험한 투자죠. 그쵸. 근데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어요. 와, 주식으로 치면은 그 전 세계 주식 중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입니다. 그 정도로 큰 자산이 이렇게 좋은 슈퍼사이클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5배, 10배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짧은 1,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와,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살면서 우리가 100배 오를 수 있다 그래도 그런 투자는 보통 도박이겠죠. 그럼 뭐 많이 걸어봐야 100만 원이겠죠. 그럼 100배 올라서 1억 됐다고 해봤자 인생 안 바뀌죠. 그죠. 예. 근데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전 세계 기업으로 치면 10위권 안에 드는 애예요. 거기다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예요.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정말로 짧은 기간 안에 인생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다시는 없을 혁명적 부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수익률 측면으로만 보면은 얘보다 비트코인 이번 기회보다도 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애들 있겠죠. 근데 거기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면 그건 거의 도박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 네. 근데 아니란 거죠. 정말로 이 정도의 기회는 흔치 않다. 근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놓쳐요. 그거 얼마나 아쉽겠어요. 너무 아쉽겠죠. 그 다음 기회는 또 언제 나올까요? 안 올 수도 있어요, 평생. 이 정도의 기회는. 와, 그러니까 절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제대로 된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저는 한번 읽었지만 또 한번 재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제가 진짜 몇백 명 이렇게 게스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네, 기회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부동산도 기회고, 주식도 그렇죠. 기회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기회인데, 이 오늘 정말 이거 한치의 그 거짓말, 그런 거 없이, 거짓 없이, 오늘 들은 이 기회가 정말 지금까지 들었던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회가 아닌가. 와,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 자신에게도 이번 어, 기회가 최고의 기회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 정말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야말로 네. 이런 책 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어떤 비트코인, 베스트셀러 코너에 네. 가면 있습니다. 아, 너무 인기 있으면 이제 좀 위험한 거예요.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6만 불 또 7만 불 되면은 또 네. 그때 라이브 방송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